전북자치도청에서는 도지사뿐만 아니라 핵심 간부인 실국장들도 한 해 수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 고위 간부가 이 업무 추진비를 아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몰아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간부는 물건을 싸게 구입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당연히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간부 공무원인 모 국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2022년 9월, 같은 날 같은 한약국에서 6번을 연달아 결제합니다. 업무 관계자들에게 보낼 추석 선물을 구입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 목적란을 보니 같은 말을 토씨나 단어만 바꿔 마치 다른 건인 것처럼 결제하는가 하면 애써 49만 원씩, 일부러 50만 원이 넘지 않게 쓴 흔적도 역력합니다. 전형적인 쪼개기 결제입니다. 업무 추진비가 건당 50만 원을 넘으면 주된 상대방을 반드시 기재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약국, 알고 보니 해당 국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임 이후 4차례의 명절마다 아들의 사업장에 지출한 업추비는 2년간 1,200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업추비 중 음식점 식사비를 제외하면 간식이나 지역 특산품 구매 명목의 65%를 아들의 사업장에 몰아줬습니다. 해당 국장은 명절을 앞두고 도정에 협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뿐이라며 시중가보다 오히려 싸게 구매해 사적인 이익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싸게 자료 좀 선물로 취하겠다. 큰생각맞이 제가 그걸 아들한테 영업을 해서 안겨주려고 그런 것은 그건 없어요. 업추비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그 내역을 외부에 공개까지 하고 있는데 버젓이 이해충돌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전북도에서는 2년 전 3급 상당의 전 정책협력관이 업무 추진비 내역을 허위로 기재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뒤늦게 해당 국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아들 사업장에 1,000만 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를 몰아준 도청 고위 간부의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 또 있습니다. 해당 간부가 관장하는 민관위탁업체가 이 간부의 부인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만성동 한 상가 건물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입니다. 지난해부터 전북도에서 위탁을 받아 환경 관련 교육이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입주한 곳, 다름 아닌 해당 사업을 위탁한 도청 담당 부서의 국장 부인이 소유한 상가입니다. 방문 지정 조건이 교육장의 여부가 돼 있어요, 아예. 그런 공간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저희도 이번에 알았어요. 해당 국에서는 이 위탁기관에 한 해 2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 감독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국장 부인과 위탁기관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입니다. 그런데 센터가 입주한 상가와 그 인근 건물들은 1층마저 다 텅텅 빌 정도로 공실률이 높은 상황. 환경교육센터는 이 건물에서 국장 아내가 소유한 3층 2개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데 전용 면적 기준 40평대,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137만 5천 원을 내고 있습니다. 월세가 시세에 비해 높다는 게 인근 부동산들의 말입니다. 많이 비싸죠. 비싸고 지금 시세라는 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상가들이 그냥 관리비라도 내고 와서 써라, 임대료 음식에 와서 써라,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요. 이처럼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감수하며 부동산 계약이 이뤄진 시점은 지난해 2월. 도청에서 위탁업체 모집 공고가 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기도 전에 그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듯 미리 사무실 집기 3년치를 임대 계약해두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의 도청 국장은 위탁업체가 아내 건물에 세를 들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집사람이 그 비가 샌다고 한번 가서 좀 고쳐줘 한다고. 그래 가보니까 이제 광역 교육센터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란 건데 이 사람들이 쌀이 잘 얻어가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해당 국장은 그러나 위탁업체와 아내의 계약 사실을 본인이 인지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로도 1년이 넘도록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더만요. 지금 아는 거예요. 2022년 언제 시행됐더만요. 모른 상태로 그냥 지나가는데 이제. 이 같은 사실을 최근에서야 인지한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국장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만 경징계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만 MBC 보도로 해당 국장이 아들 사업장의 업무 추진비를 몰아준 사실까지 드러난 만큼 두 사안을 병합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업무 추진비를 자녀 한약방에서 쓰는가 하면 잊을만 하면 터지는 갑질 등 도청 내 고위 공직자들의 이딴 일탈에 인사 책임자인 김관영 지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는 표현까지 썼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자신의 인사 스타일로 조직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주수영 기자입니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도전을 밝힌 직후 별도로 기자회견을 가진 김관영 지사. 도청 고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지출과 직장 갑질, 부정청탁, 봐주기 감찰 의혹 등 이딴 비위와 일탈에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지사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도지사에게 귀책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선 8기 들어 논란이 제기된 간부 10명 중 8명은 외부에서 데려온 인사였습니다. 검증 실패라는 지적이 빗발치자 방지책을 적극 찾아보겠다는 김 지사의 약속은 당장의 뾰족한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외부 인사들이 도청 내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해명이 돌아옵니다. 구체적인 안을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고요. 과거에 비해서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많은 또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밖에 김 지사는 인사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이 필요한 공직사회의 한계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조직에나 있는 문제가 누적되어 오다 터진 거라며 반복되는 간부들의 일탈에 다소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보였고 대부분 질문엔 그저 대책을 세울 거란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좀 오늘 얘기 못 하시더라도 조만간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원론적인 대응이 임기가 후반으로 접어든 김관영 도정이 느끼는 위기의식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이 혈세에 해당하는 업무 추진비를 아들이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그것도 1,000만 원을 넘게 쓴 도청 간부. 저희 MBC 취재로 이해 충돌이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 한약방에서 업추비를 쓴 공무원들이 더 있었습니다. 산하 부서장들도 국장 자녀가 운영하는 한약국에 업추비를 몰아줬는데 액수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한약국에 1,000만 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를 몰아준 전북자치도청 전 환경산림국장 강모 씨. 그런데 이 한약국에는 강 국장의 업무 추진비만 지출된 게 아니었습니다. 국산하 과장 3명과 사업소장 1명도 자신들의 업무 추진비 수백만 원을 국장 아들의 한약국에 지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해당 국장 부임 이후 2년여 동안 이렇게 도청 간부들이 국장 아들 한약국에 몰아준 업무 추진비는 2,400만 원에 달합니다. 특정 부서 간부들을 중심으로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수년 동안 내부 감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약국에 2,400만 원을 썼어요. 시스템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정 액수 이상의 한 곳을 하면은 그냥 수동적으로라도 걸러내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해요. 전라북도에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으면 이런 걸 못 걸러냅니까? 지적이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다른 건도 혹시 이런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한번 제가 점검하고 전수조사 해주시고요. 네.
심지어 업추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문제의 한약국에 지출한 내역 일부를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같은 날 네. 다른 데서 쓴 것은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약국에서 한약방에서 쓴 건 왜 공개가 안 되냐는 거예요. 굉장히 좀 조직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해 충돌 논란의 당사자인 도청 간부가 대기 발령 상태라는 이유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면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사실상 큰 한계를 보였습니다. 해당 국장이 관리하는 민간위탁 업체가 부인이 소유한 상가에 입주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지만 당사자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센터로 공고를 했는데 공고돼서 지정도 안 됐는데 미리 가서 집을 얻었어요. 얻은 것은 또 국장님 그 소유 사모님 건물을 얻었어. 또 센터 지정되기도 전에 거기에 직규를 싹 갖다 놨어요. 아들 한약방에 업추비를 쓰고 부인 상가에 위탁업체를 입주시키는가 하면 스토킹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기까지 하는 도청 고위직들. 수면 위로 드러난 논란은 결국 공직사회에 만연한 기강회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